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많은 팬들이 느낀 감정은 실망을 넘어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 경기의 실수나 컨디션 난조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팀의 조직력, 전술 방향성, 선수 기용 방식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분노와 실망의 글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그 경기를 지켜보며 단순한 패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과 경기 흐름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패배 이후 화살은 곧바로 대한축구협회로 향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협회를 이끌어온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대표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변화에 둔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과 팀 운영 방식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 역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고 해외 축구 전문가들까지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외 분석가는 한국 축구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의 위기는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을 향한 비판 역시 거셌습니다. 특히 전술 선택과 선수 기용 방식이 주요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전술이 상대에게 쉽게 읽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비와 공격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팀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빠른 전환과 유연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경기 결과만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선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보다는 부담과 긴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선수단 내부 소통 문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지만 팬들은 선수들의 표정과 인터뷰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느껴진 무거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코트디부아르전 대패 이후 대표팀 내부 분위기가 무겁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오스트리아전은 사실상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라인업 발표 순간부터 팬들의 불안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포메이션은 또다시 3백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또 시작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경기 전부터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특히 골키퍼 선발이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과거 경기력 논란이 계속되던 선수가 다시 선발 명단에 포함되자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해설가들은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의 역할은 단순한 선방을 넘어 빌드업의 핵심인데 팀 전술과 맞지 않는 선택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장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맞지 않는 기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중원 싸움은 팽팽했지만 한국은 볼을 안정적으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특정 선수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며 공격 전개를 차단했고 한국은 후방에서 롱볼로 연결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많은 팬들이 빌드업은 어디 갔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공격 흐름이 끊겼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같은 공격 자원들이 개인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려는 모습은 분명 보였지만 팀 전술 속에서 만들어지는 찬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세계적인 공격 자원들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공격 패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은 실점 없이 버텼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비 전환 속도와 위치 선정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점 이후 공격적인 교체 카드가 나왔지만 경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몇 차례 있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그 순간마다 팬들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SNS에는 찬스는 있는데 골이 없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 전술 변화가 없다, 선수들이 불쌍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역시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대표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전술 논란과 선수 기용 문제는 결국 시스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결과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독 교체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일부 팬들은 대표팀 경기 시청을 포기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분노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연 패배 이후 팬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표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언론 역시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 축구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활용과 전술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은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팀을 하나로 묶는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였던 진지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축구 철학과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분석과 유소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점부터 경질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협회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이 연달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등장한 이름이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이후 그는 꾸준히 한국 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후보 언급이 아니라 접촉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협회가 이미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팀 조직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데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단기간에 팀 분위기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단과의 소통 능력, 팀 결속력 강화 경험이 강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